녹록지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십니다. 아, 네. 지우님 오늘 우리 좀 일찍 만났어요, 그죠? 네. 평소보다? 그러니까 해가 아직 떠 있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우리가 조금 나태해져가지고 만나서 녹음을 하기로 한 시간이 점점 밀려가지고 맞아. 점점 심야로 향해 갔잖아요. 그랬었던 것 네, 같아요. 거의 이제 자정에 녹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까지 수렴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뭐 또 다른 일로 회의할 것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만나가지고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시간에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초심을 싹 찾아가지고 오늘 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주제도 좀 초심을 찾은 느낌이에요. 네. 우리 맞다. 키워 방송이었지 이렇게. 여러분도 있고 우리도 잊어갈 무렵에 이렇게 한번 또 싹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라면 얘기, 로즈데이 얘기만 막 엄청나게 하다가 심수봉 무렵부터 노선이 확 바뀐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실패한 이집 느낌으로. 아니 근데 그것도 즐겁고 색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심수봉 방송은 나름 유튜브에서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그로성 제목 때문인데. 그쵸. 네. 아무튼 심심한 사과의 말씀. 네네. 부디 심수봉님이 안 들으셨기를.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심수봉님이 들으면 진짜 죄송하다. 네, 에고서치 해보시다가 네. 자신에게 얹어가는 방송이 나왔는데 들었는데 진짜 택도 아닌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2시간 무렵. 죄송하다. 네.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네. 저희는 심수봉님을 사랑한다는 점.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했다는 점. 그렇습니다. 네. 지훈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 별건 없었고요.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이제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은 휴가를 받았습니다. 예. 드디어. 네. 지읒 진짜 소처럼 일만 하다가 니 좀 쉬라. 언제 쉬나 했는데 이렇게 진짜 소가 쓰러질 계절이 되니까 쉬게 해주네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일정을 다 잡은 거예요. 통으로 어딜 놀러 갈 일정을 제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휴가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주어진 휴가. 네, 어디를 놀러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나름 바쁜 거예요. 못 가요? 네, 월요일 오늘 녹음이죠. 시골집 키어치 녹음이고 그리고 화요일 내일은 저의 그 음반 작업을 하러 녹음실을. 신보가 드디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또 글쓰기 교실이 있습니다. 홍예당에서 하는 네, 글쓰기 김비 모임.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그 앨범 자켓 촬영이 있어요. 이게 컴백 준비 기간이랑 겹쳤구나.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이반지아님이 오신단 말이죠. 네, 그렇죠. 휴가가 뭘까? 이게 다른 사이드 잡들에 집중하는 기간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은행 가고 병원 가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쓰게 생겼어 지금. 평소에 못했던 일들에. 진짜 슬픈 소식이네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좀 멀리 강원도나 아니면 이제 전라도 쪽으로 좀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1박 2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1박 2일도 애매하다 그죠? 네. 그렇게 하루 건너 하루 그렇게 일정이 계속 잡혀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1박 2일 어디를 놀러 가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휴가를 너무 알차게 한국인처럼 보내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지. 과로 또 휴가 기간에 과로로. 그러니까. 오케이. 휴가 기간에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지하다님은 그 사이사이에 또 알차게 굉장히 잘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사이랄 게 없죠.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그 사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이 아시다시피 휴일입니다. 네, 아직까지 경제활동 전혀 임하지 않고 있고. 네. 뭐 그래도 뭐 2주는 강릉에, 2주는 제주도에. 그리고 이번 주? 네, 저번 주는 또 어디에 갔다 오셨잖아요. 지난 주말에 저는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부산 쪽에서 워터파크를 가고 싶으면 2가지 선택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김해 쪽에 있는 롯데에서 하는 워터파크가 있고
그리고 경주에 있는 캘리포니아 비치입니다. 그 경주월드 바로 옆에 붙어 같이 운영하는 네. 그런 워터파크인데 그 친구들이 여름만 되면 물놀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 주변에 물 속성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예, 저는 물 속성이 전혀 아닌데 자꾸 그 사람들이 축축하게 적셔온단 말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매년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그 친구들이 이제 이번에는 워터파크를 가자라고 이제 컨택을 해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제 애인과 제 애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워터파크에 가자고 한 그날에 또 경주를 가는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주 우연히 겹친 거죠. 각자의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이 경주로 가는 약속이 같은 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약간 서로의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그 경주에 간 날 첫날 워터파크 가는 거를 좀 겹치게 했어요. 만나서 같이 좀 놀고 인사도 서로 하고 뭐 거대한 미팅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희망하지 않았겠지만 저나 제 애인이나 약간 친구의 친구들끼리 만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 친구들과 저쪽 친구들 만나게 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조금 자기 중심적이죠. 나를 중심으로 모인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멋대로 정해가지고 멋대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같이 물놀이를 하고 파도에 휩쓸려 가고 막 그랬습니다. 네. 워터파크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람 지금 되게 많지 않나요? 진짜 완전 그 메인 풀장 있잖아요. 파도가 인공 파도가 계속 치는 가장 넓은 그 풀장에 진짜 물반 사람 많이 없고 물반 고기반 진짜 어떻게든 그 물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네. 자꾸 위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물을 지난 방송 때 이제 바다에서 물놀이 했던 얘기를 하면서 물을 좀 무서워한다. 상대적으로 애인이나 지은님에 비해서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워터파크는 아시다시피 입장할 때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에 가도 저는 뭐 아주 기이하게 이렇게 구명조끼가 쏙 빠지지 않는 이상은 동동 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큰 파도 풀장 있는 데 들어가서 2m 깊이까지 있는 그런 데까지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들어가도 너무 즐겁기만 한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서 아주 즐기다 왔습니다. 약간 안전이 보장돼서 굉장히 즐기셨군요. 네네네. 물에 있어서의 안전이 보장되면은 충분히 저도 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저도 워터파크를 안 가본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고 근데 물을 좋아하기는 해서 워터파크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요새 또 빠지 이런 데도 많이 가더라고요. 다음에 빠지 같이 갑시다. 안 그래도 이번 워터파크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 워터파크 가는 것을 계기로 친구들이 그 새로 래시가드나 수영복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한번 입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또 물놀이 가자 이런 얘기가 이제 여행 마무리 무렵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속을 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뭐 빠지는 저도 옛날에 빠지에서 놀아본 경험이 있는데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한번 이번 여름에 또 가봐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거의 뭐 매주 물놀이 근황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디서 물놀이를 했다 이걸 계속 매주 전하고 있는 느낌인데 뭐 부산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근데 조금은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 바다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의 장벽이 아무래도 낮지 않나. 그래서 빠지 한번 남은 여름 동안 빠지마저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그럼 같이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좋네요. 그 광안리에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왜 동력, 무동력 뭐 이런 탈 것들도 탈 수 있고 바나나 보트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세트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좀 놀다 오는 것으로. 좋다. 네네. 그러면 언제가 괜찮으신지 이 방송 끝나고 한번 일정을 잡아보는 것으로. 그럼 이번 주에 갈까? 예? 이번 주 방금 굉장히 빡빡한 일정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1박 2일로 어디를 만약에 그 1박을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보세요. 사실 광안리도 관광지 아닙니까? 에어비앤비입니까 우리 집이?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천천히 조율해서 네. 네, 같이 빠지에서 놀다 오는 걸로 네.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또 이제 빠지 갔다 오면은 계곡 가자 이래서 계곡 가야 되고 계곡 갔다 오면 또 해수욕 가자 이렇게 해수욕 가야 되고 이렇게 해수욕 해야 갔다 되는데. 왔잖아. 아 제주도? 아니 얼마나 더 네. 많이 물에 들어가야 되는가. 네. 뽕을 뽑아야지. 네. 그 새로 산 수영복이 닳을 때까지. 네. 네. 최대한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어떤 흐름에 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물놀이에 도도한 흐름에 물놀이의 붐이 왔다. 나의 인생에. 네. 그 의도치 않았는데 자꾸 물놀이를 하게 된다. 오. 네. 네. 그리고 제가 물이 물속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사주에도 물이 없어서 물을 좀 가까이 하래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적인 물이든 진짜 물이든 간에 좀 음. 가까이 하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약간 수속성을 싹 흡수하는 것으로 아, 네 그런 좋네요. 여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작은 목표로 지금부터 삼아봐야겠네요. 그렇군요. 인생의 물의 거대한 물의 흐름. 아 예. 야. 익사 엔딩이 아니길 바라며. 아 그런 나쁜 말은 하지 마요. 근데 저는 안전을 네. 중시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정말 이제 이게 일신에 어떤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아마 놀지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름철 물놀이 할 때 안전은 꼭 네. 지켜야죠. 네, 뭐 내가 빠져도 지은님이 구해주겠지. 아니 구명조끼가 구해줘야지. 무슨 말이야? 구명조끼가 뭐 어떻게 네.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지은님이 싹 구해주겠지. 그 뭐지 인명구조 자격 있잖아요. 네. 인명구조 자격 그거 배울 때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구해라고 하거든요. 그 빠진 사람을 구할 때 무조건 빠진 허우적대는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같이 익사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엄청 허우적대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때려서 기절시켜야 돼요? 기절시키래요. 네. 그런 스킬까지 가르쳐 주는군요. 네, 사실 침착하세요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허우적거리면 그냥 목 졸라서 살짝 기절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안전하다. 네, 뭐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런 말이 기절시키셔도 네. 있어서 네, 네, 네. 저는 만약에 지하다님 빠진다면은 저의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다님을 살릴 것이다. 예, 뭐 그러셔야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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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굉장히 초심을 아까 저희가 찾은 주제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주제는 나단. 커밍아웃 이야기. 진짜 기본적이다. 뭐 다른 기교가 없다 오늘 주제. 오늘 그냥 진짜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갑니다. 네, 오늘 뭐 어그로도 없고. 전혀. 심수봉도 없고. 네, 진짜. 전혀 뭐 이제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딱 핵심만 전하는 제목입니다. 네. 커밍아웃 이야기. 네. 커밍아웃은 무엇입니까, 지은님? 커밍아웃은 벽장에서 나온다? 네. 이 계속 그런 뜻이죠. 비유로 자꾸 설명해. 근데 그게 네. 뜻이 아마 그럴 맞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퀴어 당사자들이 자신이 퀴어임을 숨기고 싹 정상 사회에 녹아든 척 있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괴롭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벽장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식 표현이죠, 이게. 네. 영어니까 커밍아웃이. 맞네. 클로짓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벽장 이라고도. 네. 네. 약간 직역이네요. 네, 그렇죠. 벽장 완전 그냥 우리는 사실 벽장이란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장롱이지. 있지. 그렇지. 장롱계이다. 장롱레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가오가 안 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싹 차용해 와서 서양 그것을 벽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떳떳하게 그 벽장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의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퀴어다. 내가 이러저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커밍아웃. 시라고 하죠. 뭐 그래서 사실 당당하고 어쩌고는 필요 없는 수식이긴 해요. 어쨌든 자신의 퀴어성을 숨기지 않고 내가 퀴어임을 밝히는 것. 그렇죠. 네. 뭐 벽장에서 슬그머니 나와도 네. 커밍아웃은 커밍아웃이죠. 그렇죠. 네.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주르륵 이렇게 나열했던 방송 주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커밍아웃을 뭐 말하자면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부치광역시에 대한 주제 혹은
쥐들의 그러니까 퀴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퀴어의 노동. 네. 그리고 퀴어들은 대체 어디서 서로를 만나는가. 그러니까 퀴어 관련한 주제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다루지 않아가지고 네, 가물가물한겨 지금.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커밍아웃 얘기 안 했네. 의외로 이 얘기를 안 했어. 이 얘기를 왜 안 했지?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하게 됐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일단 저희 커밍아웃의 역사, 개인적인 그 커밍아웃의 과정들 네, 진행 중이든 종료되었든 간에 네, 어땠는지 서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윤님은 커밍아웃을 모두에게 하시는 편인가요? 하셨나요? 네.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약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실 불필요하죠. 내가 뭐 사실 일반 헤테로인 사람들도 직장에서 내가 애인이 있고 없고를 사실 밝히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네. 근데 저는 그걸 안 밝히면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뭐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스몰 토크를 할 때도 뭐 저는 애인이랑 뭘 했는데 아니면 나의 퀴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그냥 친구들 아니고 퀴어 친구들. 네, 이 퀴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약간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약간 스몰 토크를 할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싹 숨기고 그냥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은 안에 약간 답답해요. 네, 화병이 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더라고요. 이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좀 눈치를 채더라고. 알더라고. 가끔 근데 의외로 부산 지역사회에 바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소위 말한 걸커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언어로 아니면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딱 봐도 쟤네 여자 만나겠는걸? 라고 생각할 만한 외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뭐 말을 하지 않아도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사람도 진짜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애인이랑 같이 뭐 어떤 뭐 독서 모임이나 혹은 뭐 다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와 둘은 진짜 친해서 부럽다. 이렇게 친하긴 친하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둘이 뭐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렇게 하면 아니요 저희는 사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이거 거짓말은 아니지.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니까. 그치. 네, 근데 와 사회 친구랑 이렇게 친할 수도 있어? 진짜 너무 둘이 사이가 너무 부럽다. 부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차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방금 무슨 말을 하신 것인지 되짚어주기에는 그분이 받을 충격이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부럽다? 그럼 저랑 사귀실래요? 어떤 것을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가요? 약간 이렇게. 지하다님은 혹시 최초의 커밍아웃이 언젠가요? 저는 제가 퀴어인 거는 올해 아주 진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 스스로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망설이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고 긴가민가 했던 시기가 길었어요. 네. 조금 어떤 의미로는 디나이얼의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어떤 내적 갈등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바깥에 내놓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내놓고 얘기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다라는 게 있어서 이걸 숨긴다는 의식이 있으면 그걸 이제 실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 그런 것이 없는겨. 그래서 몇 살 때? 최초의 커밍아웃이요. 네. 커밍아웃에 꼴을 한 커밍아웃은 진짜 최근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얼마나 최근이죠? 지금 애인 사귀면서. 진짜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뭐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거 검색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굳이 말하면 한 성인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간 자리에서 놀러간 자리였는지 아니면 그냥 밥 먹는 자리였는지 모르겠는데 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성애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굳이 말하자면 첫 커밍아웃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제 친구들은 아까 저희 뭐 살짝 얘기했지만 저희 완전 걸커의 비주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도 아직 모르겠어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 같고 네. 그렇게 했던 게 커밍아웃이라면 커밍아웃이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친구분들이 굉장히 쿨하시네요. 헤테로 친구들이신데도. 네, 완전 다 헤테로 친구들. 지윤님은 그러면 어떤 커밍아웃이 최초의 커밍아웃인가요? 저는 또 사실 뭐 여자를 다른 여성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는 좀 어릴 때부터 느꼈지만 내가 레즈비언인 것 같다, 퀴어인 것 같다 이렇게 딱 지각을 한 거는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노트에만 막 이렇게 Dear Diary 일기에게만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저의 이제 짝지였던 친구가 제 일기장과 저의 가정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받아줬고 지금도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둘 다 첫 커밍아웃에 대한 기억이 막 그렇게 끔찍하지 않네요. 네. 네. 저는 심지어 첫 커밍아웃이 뭔지도 지금 약간 규정하기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굉장히 뭐. 비장한 어떤 건 아니었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사건은 없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도 커밍아웃을 숨지듯이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환경들이 운이 좋았던 것의 결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트라우마적으로 끔찍한 경험이 뒤따랐다고 하면 그러면 절대 우리는 이걸 녹음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겠죠. 싹 숨어가지고 듣고만 있겠죠. 그러니까 커밍아웃 했을 때 바로 교회로 끌려가서 전환치료를 당했다거나 혹은 이제 뭐 그 친구가 바로 전교생 왕따를 시켰다거나 이렇게 그쵸.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부모나 친구들한테 손절당하는 부모나 친구들한테 손절당하는 그런 경험이 되게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우린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친구나 가족들도 케바케, 사바사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사실 저는 어머니한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간접적 커밍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간접적 커밍을 하셨죠? 근데 사실 어머니는 아마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기를 적는데 어머니들은 진짜 100% 자식들의 일기장을 훔쳐봅니다. 네,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가 뭐 여자를 좋아하는 거, 뭐 집안에 가정폭력이 있어서 뭐 둘 중에 한 명을 죽여버리고 싶다 혹은 내가 죽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는 그때부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것을 읽음을 통해서. 네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1학년 때부터 계속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그 친구의 연애가 뭐 학업에 방해된다고 어머니 생각하셨는지 네, 간접적으로 화를 내셨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신 거죠? 어떻게 하셨냐면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게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지. 그러니까 너가 동성애자야. 너는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동성애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가 아니고 그냥 대뜸 그냥. 나는 동성애가 너무 싫어. 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동성애가 왜 나빠? 내가 동성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뭐 정체성인 거야. 나쁘고 안 나쁘고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쥐읒을 싹 감추고. 네, 사실 주어가 사실 쥐읒인데 네. 그것을 싹 둘 다 감춘 상태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인 것처럼. 맞아요. 네,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했던. 커밍아웃은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굉장히, 서로 나눈 감정적으로 했던. 그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뭐 연애를 계속 지속하셨나요?
네, 그거는 상관없었다. 네, 상관없었고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다른 문제로. 네, 다른 문제로 헤어지기는 했죠. 그랬군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잘 받아주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좀 못 받아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에서 그 친구랑 헤어지고 2학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저도 혼자 다니고 그 친구도 혼자 다니고 뭐 아무튼 그랬을 때 그때 약간 정교한테서 은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네요. 네. 수근수근 뒤에서 이렇게 네. 하고 약간 그래서 거리 두고 좀 급식실 내려가면은 약간 수근수근하는 느낌이 들어요. 님이 딱 등장했을 때. 네, 이 두 사람을 두고 수근수근 약간 전교생이 저의 피해망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현실일 네. 겁니다. 네. 네네. 잘 느끼신 것 같은데.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전교생이 제가 퀴어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중에서 저랑 친해지고 싶은 퀴어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퀴어 인싸의 삶을 살았다. 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다가온 퀴어 친구들이 많았네요. 네. 그때 이제 그 저의 전교생 아우팅 사건 이후에 전교의 쇼컷 친구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의 이제 연애사 혹은 실패한 연애담 혹은 이제 퀴어 부치 쇼컷 부치끼리의 우정 이런 거를 하면서 네. 해피엔딩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것도 잘 풀린 진짜 케이스죠. 그러네요. 네. 그게 이제 끝까지 이제 친구 없이 조용히 졸업하는 엔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었겠죠. 전교 퀴어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딱 모이는 구심점이 되신 거니까는.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퀴어 물결을 입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나는 퀴어 진짜 싫어 이렇게 하던 애들도 그냥 약간 쟤네는 퀴어니까 그냥 이렇게 진짜 가시화 운동에 앞장섰던 네. 퀴어 아이콘이었다. 네, 그렇게. 교내에서. 네. 네. 한 번씩 이제 그 퀴어 인싸였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 얘기 한 번씩 할 때마다 나오긴 하는데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랍네요. 네, 그 배경이 사실은 아우팅이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알려짐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그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도록 멀쩡하게 돌아다녔다. 네. 이 모든 게 약간 홍석천이랑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홍석천 씨도 진짜 고통스러운 아우팅의 진짜. 기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탑게이로서 우뚝 서셨으니까 네. 잘 풀린 케이스에 그러네요. 속한다. 네. 쥐하다님은 혹시 이런 뭐 본인의 커밍아웃이 잘 못 받아들여졌거나 혹은 아우팅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진짜 최고로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아우팅을 당한 경험도 없고 근데 어디선가 제가 모르는 데서 일어나고 있을 수는 있겠죠. 뭔지 아시죠? 네, 내가 이렇게 네. 누구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인스타 접속해가지고 얘가 내가 아는 그거는 100%다 근데 진짜 100%다. 내가 아는 애 중에 여자 만나는 레즈비언이 있는데 그때 우리 뭐 동기 중에 있다 야. 걔 지금 야, 근데 팟캐스트도 그때 그 학교 다녀 같이 다녔던 걔 있다가 쥐하다 있다가 걔가 누군데? 야, 내 이거 야야 졸업사진 보여줄게. 카톡프사 보여줄게. 다 보여주고. 그거는 100%. 그런 이제 물 밑에서 벌어지는 아우팅에 대해서는 전 모르겠고 사실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게 저한테 뭐 어떤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모르겠고 저한테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어떤 아우팅 사건은 없었고요. 커밍아웃도 제가 직접 깨놓고 이제 커밍아웃답게 했던 것은 지금 애인 사귀면서 친구들이랑 엄마한테 했던 게 최초에 각 잡고 한 커밍아웃이란 이런 와우. 인식을 하고서 했던 커밍아웃이거든요. 네. 굉장히 커다란 사건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30 넘어가지고 네. 독립도 한 상태였고 직업도 있는 상태였고 자기가 자신을 책임지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런 기반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엄마나 이제 친구들이 거부를 하더라도 손절을
그쪽에서 하기 전에 내가 손절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죠. 만약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혼자 살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네네. 이제 다른 이제 영토로 나아가면 되니까 너희 말고 말통한 사람들이랑 놀 거야. 엄마 없이 살 거야.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뭐 모든 것을 포기할 것들에 대해서 이게 두려워하면서 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수월했어요. 그리고 운 좋게 그렇게 했던 커밍아웃을 했던 상대방들은 다 잘 받아들여줬어요. 약간 뚝딱거리는 게 있는 기간이 있긴 했는데 네. 뭐 그것까지 제가 바랄 수는 없고 스무스하게 받아들여주길 미드에 나온 부모님들처럼 그쵸.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그래도 나의 딸이란다.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바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길 원하는 것까지 너무 간 것 같고 약간 뚝딱거리긴 했지만 제 기준 굉장히 그래도 잘 받아들여진 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저는 커밍아웃이나 아우팅에 얽힌 어떤 끔찍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러네요. 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상황,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커밍아웃을 네네네. 하신 게 아닌가. 제가 만약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이제 취직 전에 어떤 취준생의 신분에서는 아마 저도 많이 주저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먹고 잘 곳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도 아무래도 덜 했을 때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반쯤 디나이얼, 반쯤 긴가민가 했던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라서 할 이유도 못 느꼈지만, 하는 데 있어서 더 주저함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걸 다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애인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건 되게 저한테 중요한 관계잖아요. 이걸 숨기면서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당장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관계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되게 저의 일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한다, 숨긴다는 게 어쨌든 뭐 알리바이를 따로 만드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숨길 이유가 별로 없고 오히려 깨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도 충족됐고 저의 욕구도 충족된 거죠. 이 커밍아웃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하게 된 정당성이 네, 생긴.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을 그냥 되게 해야지라고 마음먹기 편한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아주 스무스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까 고등학교 때 엄마랑 동성애 토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식적인 커밍아웃은 저도 20살 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네. 어머니에게? 네.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도 저가 애인이 있었고요. 애인이 생겨서 제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 전까지는 엄마는 그래도 얘가 대학생 가면은 나 대학교를 가면은 그래도 남자를 사귀겠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겠지. 굉장히 한국의 부모님들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내가 엄마의 그런 기대를 싹 깼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죠. 나 지금 여자를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그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네, 저랑 엄마랑 둘이서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가 이렇게 해서 울면서 나왔어요. 쫓겨난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동네 한 바퀴 돌 때쯤에 이제 엄마가 문자를 와서 그래 남자랑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 빨리 들어온나. 여자랑 늦게 들어오는 거 괜찮으신가? 그런가 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도가 많지 않으셨어. 근데 그때는 엄마도 이제 아빠가 조금 밉고 남자가 조금 밉고 그래서 차라리 여자 만나는 게 낫지. 네, 뭐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엄마랑 저의 동맹 관계가 있었어서 네, 이혼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편은 이 세상의 가족은 너랑 나밖에 없어. 서로밖에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쇼커푸치
레즈비언이라도 이해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지윤님도 좀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네, 그쵸. 뭐 나를 버리려면 버려. 나는 하나밖에 안 남은 엄마의 자식이야. 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뭐라고 해야지 완전히 내쳐지지 않을 거라는 또는 내쳐져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난 다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장이 없이는 아무래도 좀 용기 내기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의 커밍아웃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폭력적이었나요? 왜냐하면 엄마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딜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는 가끔씩 화나면은 저한테 이제 너는 너무 폭력적이야. 나는 커밍아웃이 폭력적이었다. 네, 그리고 매사 좀 폭력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성소자 부모로서 어떤 손주를 기대하거나 뭐 정상 사회에 뭐 결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처지가 돼버렸는데 부모도 소수자가 되는 그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너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나의 꿈이 못 이뤄져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그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네.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렇죠. 네. 이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거지. 그렇죠. 눈에 눈, 얘는 인 거죠, 지금. 누가 어떤 폭력이 이기나 약간 가정 폭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힘의 진짜. 대결이 중요했던 커밍아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잘 받아들이신 편이신가요? 그러고 폭력 나서도, 사건 이후에. 네, 굉장히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은 굉장히 허용적이고 굉장히 다 이해해 주다가도 약간 기분에 따라. 네. 어떤 날에 이제 기분이 나쁠 때는 니는 레즈비언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잘못했다고 해야 돼. 뭐 이렇게 모든 잘못은 너야. 이렇게. 원죄가 레즈비언이라는 것이다. 네, 뭐 그렇게 해버리는 날도 있고. 근데 대체로 허용적이었어요. 그 부산 키퍼 1회 때 저랑 이제 퍼레이드 맨 앞줄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 가셨던. 퍼레이드도 같이 가셨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애인과 애인의 어머니와 저와 이렇게 4명이서 상견례를 하셨나요? 동반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대박. 네. 그러고 나서 그 부모님, 그러니까 사돈이라고 해야 되나? 두 분이 네, 사돈이죠. 너무 네. 친해지셔서 진짜? 이제는 저희 빼고도 막 이제 소통을 하시는데 그때 약간 시월드를 경험을 했죠. 네네네. 아니 그 집 엄마는 너무 이상하다. 그 집 딸내미는 이상하다. 나한테 이러더라. 뭐 이런 식의 욕을 저한테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퀴어라고 시월드가 없지 않더라고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커밍아웃에 이런 것들도 내가 고려를 해야겠구나. 굉장히 멀리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쉽지 않죠, 사실. 근데 사실 그걸 안 겪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나도 인생이 처음이고 커밍아웃이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 어머니한테 제 애인을 보여드리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월드를 서로에게 열지 않기 위해서. 되게 어떤 의미로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까운 지인한테 아무래도 가까운 지인, 그쪽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첫 커밍아웃이 될 건데,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먼저 밝히고 싶잖아요. 인데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커밍아웃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라든가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라든가 그런 경우는 혹시 있으셨나요? 뭐 약간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을 좀 약간 충격에 빠뜨린 채로 집에 보내고 싶다. 약간 전기 충격기 요법으로 저 사람의 하루를 오늘 내가 망쳐버리고 싶다. 이럴 너에게 때 혼란을 주고 싶다. 골탕 먹이고 싶다. 이럴 때 커밍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폭력 맞네. 폭력 맞네요.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약간의 혐오 발언을 해서 아니면 모르는 발언을 해서 제가 좀 개빡쳤을 때 나는 당사자인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네 얘기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딱 나타나 버린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해준 거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친해지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될 것 같을 때 커밍아웃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까지 제가 퀴어인 걸 몰랐던 사람은 반성해 보셔야겠네. 네, 제가 벽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님을 아직 완전히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이걸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장에 지은님이 습관적으로 커밍아웃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직장에도 전에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직장에는 어떻게 거기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충격을 주기 위함은 아니고 약간 그래도 계속 볼 사람들 신뢰관계를 가지고 갈 사람들이니까 밝힌 케이스에 속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경력을 어쨌든 밝혀야 되니까 들어올 때부터 네, 이력서에 저의 퀴어 활동, 커리어가 네, 시민사회 단체는 약간 비슷하니까 뭐 사회복지 쪽이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넣으면은 뭐 결국은 알게 되는 거라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력을 설명해야 하는 그런 곳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요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제일 하루의 시간을 길게 많이 보내잖아요. 직장 사람들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짧게 일했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굳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가. 네. 알바할 때는 얘기를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네. 말할 시간도 없을 거고 그렇죠. 파트타임이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까지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고 근데 좀 길게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왼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면은 스몰 토크도 하고 이러다 보면 할 말이 이제 나중에 남은 말은 커밍아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은 말이 커밍아웃밖에 없다. 미안하다. 나머지를 다 쓰고 나니까 네. 진짜 커밍아웃밖에 안 남은겨.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이제 커밍아웃 얘기밖에 할 수 없는겨.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직장을 지금 그만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근데 직장 사람들 제 구 직장 동료들이 많은 수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랑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 선배, 뭐 후배들은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 공개 계정을 운영하고 그쵸. 있고 거기에 뭐 럽스타를 전혀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네 제가 뭐 그 회사 다닐 때도 이제 지금 애인과 계속 사귀는 관계였지만은 거기서 이제 대놓고 이제 저 애인 생겼어요. 여자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헤테로도 그렇게 안 하죠. 갑자기 그렇죠. 다짜고짜 출근해서 저 애인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애인과 1일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투투입니다. 200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밝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사실 네. 직장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스몰 토크 하거나 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직장 특성상 앞에 이제 사내 부부나 사내 커플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그런 얘기로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일까? 역시 그들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지. 미리 눈치를 채고 그 다짜고짜 커밍아웃을 받을 준비가 그러니까. 안 돼서 이걸 건드렸다가 네.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더 커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듣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비혼주의, 페미니즘, 그렇지. 혹은 퀴어 이런 그러니까. 거를 맡게 될 거가 뻔하니까 그런 이제 신식 관념들을 내가 이제 폭격할 테니까 그래서 약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피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그런 연애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아서 흥미는 있었겠지만 그 흥미를 드러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망설이는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사실 잘 그냥 그렇게 지는데 일단 그 회사 동료들이나 어떤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도 인스타그램 서로 맞발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의 피드에 굉장히 아니 특정 여성과 계속 함께 여기저기 다니는 사진들이 왔을 거란 말이죠. 아니 제가 뭐 습관적 커밍아웃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하다님의 인스타그램이 사실 더합니다. 네, 대사회 커밍아웃 그 자체입니다. 심합니다. 심해. 네, 제가 뭐 어디 사실 이 시퀴즈 계정에 일부러 제 개인 계정 태그를 잘 안 다는 편이에요. 조금 신비감을 고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뭐 근데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하다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앤올리 하나 나오니까 아 진짜 네. 근데 심합니다. 네, 좀. 그냥 어떻게 자랑하거나 일부러 이제 운동을 위해 내보이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 일상이 정말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거죠. 인스타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어떤 광고를 노리고 이렇게 인스타 피드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제 그냥 사진을 저장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 매일매일 아무래도 자주 같이 있게 되는 사람이 애인이고 지금 동거까지 하니까 뭐 제 일상은 거의 지금 애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드가 구성이 된 거예요. 에이. 그리고 그것을 딱히 숨기려는 노력을 안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벽장에 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벽장에 꼭 숨어 지내려고 했다면 그런 사진들을 아무래도 좀 섞어가지고 저 혼자 나온 사진만 올린다거나 아시죠? 미묘하게 잘린 네네네. 사진들. 아 그런. 네. 그렇게 하거나 아무튼 누구와 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사진들을 근데 올렸겠죠. 그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있죠. 근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도 솔직히 이해는 돼서 근데 저는 아니다. 그럴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부지런하지도 않고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게 다 올렸거든요. 해서 그거를 아마 직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봤을 거기 때문에 네, 뭐 네. 이미 다 알겠네요. 어느 순간부터 좋아요를 눌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약간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그 반응 없음에서 조금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회사에서 만나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데 아마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보고 있었거든. 이미 자기들끼리 술자리 하면서 다 얘기했다 그래. 이미. 그래. 뭐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님들끼리 얘기하시는 거. 우리 원데이 투데이 키어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사람들도 제법 많은 수, 제가 친분이 있는, 그러니까 인스타 마파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고도 모른다면 정말로 저는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 그 인스타 피드를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고, 그분들에게는 언어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가치도 못 느끼겠고, 네. 비슷한 맥락으로 그냥 막 완전 절친 아니고 자주 안 만나는 지인 친구들 또 이제 그런 SNS 팔로우를 서로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제 다 알지 않을까? 네. 딱히 그렇게밖에 읽히지 않는 사진들만을 계속 올려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일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싹 드러나게 됐어요. 네. 아 근데 거의 럽스타그램입니다. 아, 네. 심하다는 평을 퀴어 지인들한테 들어요. 그만해라. 좀 심하다. 니 좀 작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퀴어 지인들이 합니다. 남사시럽다 이렇게. 처음에는 막 예쁘다 응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진짜 이제는 조금 솔직히 꼴 보기가 싫다. 뭐 그러면 말씀하시지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 소통하고 지내는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추 다 알지 싶어요. 저는 오히려 한 번 만나는 사이에서는 특별히 애인이랑 같이 있어서 소개할 일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뭐 사실 초면에 저는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거 커밍아웃을 할 필요가 없을 때니까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쵸. 숨기려고 하는 거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조금 귀찮아지겠다 싶은 커밍아웃 안 한 대상이 있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친척. 근데 거기도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얼마나 본다고 1년에. 근데 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아니면 집안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 그래 시집은 언제 가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는 제가 애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결혼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만나서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저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애인마다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갑자기 드네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할머니 집을 갔다 왔는데. 오늘 네. 할머니한테도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 네, 했네요. 사실은 엄마가 이제 친척들 있는 자리에서
아우팅을 싹 했었고 내 딸이 여자를 만난다. 네. 그러고 제가 할머니가 뭐 저한테 뭐 애인은 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애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니 남자친구가 있단다. 네, 그 플로어가 친척들한테 싹 돌아서 저를 레즈비언으로 알고 있던 친척들이 이니가 남자를 만나요?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대혼란이네. 엄마가 개빡쳐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니 남자친구 없다. 여자친구 사귄다. 이렇게 인이라고 해도 돼? 예, 땡땡이.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또 오늘 또 편집 힘들게 하시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네, 다음에 갔을 때 할머니가 엄청 약간 슬픈 무드로 저를 맞으시면서 그래 할머니가 엄청 오래 살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봤는데 뭐 여자끼리 사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고 하더라. 괜찮더라. 그 친구는 뭐 어떤 사람이냐. 뭐 그래도 굉장히 온건하게. 네,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가니까 또 싹 까먹고 이나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개빡치는 거야. 진짜로. 여자랑 사귀고 하는 건 네 맘대로 하고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해라. 그러니까 뭐 그거 전에 얘기했던 걸 다 까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직도 부정의 단계인 건지. 네, 아니면 금붕어형인 건지. 네. 저희가 일단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한 다음에 그 광고 듣고 와서 후반부에 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유형화했잖아요. 네. 그것과 이제 이 무슨 또 커밍아웃을 받아들이는 단계. 또 무슨 연구 결과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커밍아웃은 어떻게 보통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커밍아웃 필패할 수 있을까? 필승법 아니고 필패법. 필패법. 살짝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커밍아웃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이따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할머니 진짜 개빡친다고 진짜.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방금 할머니한테 개빡친다고 하고 광고를 들으셨는데 너무 페루나 같았다. 그래서 쉬는 시간 굉장히 또 반성하셨어요, 혼자. 네, 그래 반성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짜증났지만 빡치긴 빡치지만 뭐 그렇게 뭐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페루나는 아니다. 오늘 겪은 일이라 가지고 조금 그 감정이 아직 해소가 네. 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다. 그쵸. 효녀입니다. 지읒은 효녀입니다. 네네. 평소에는 말을 굉장히 이쁘게 하는 효녀입니다. 해명과 사과는 여기까지 하고 그 광고에 이제 홍예당 또 광고가 나가는데 홍예당 임박한 이벤트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방송이 올라가는 날 당일 저녁에 7월 25일 화요일 홍예글빵 시즌2 반짝반짝 빛나는의 첫
교실이 시작됩니다. 네, 시작하고 끝났겠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시점에는. 그러네요. 네. 여기 저랑 지은님도 참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소설을 쓰는 모임인데 김비 작가님의 지도 아래. 네. 네, 저희가 내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오늘까지 시놉시스를 써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써가야 되나요? 써가는 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고 공지를 하셨던데. 네. 네. 아무튼 구상한 어떤 얘기를 쓰고 싶은지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그 안내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네. 혹시 뭐 좀 생각하고 계신 어떤 소설이 있으신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생긴 부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 1인칭으로 쓰여지나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재밌겠다. 네.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광고 타임 이후에 공지사항 이거를 이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적으면서 맞다 이거 내일까지 해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비로소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녹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소설을 쓸지를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뭐 대충 쓰고 싶은 주제가 지은님처럼 한마디로 나올 정도로 정리가 되면은 네, 다음 방송 때 잠깐 스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이거 다 쓰고 나면은 책도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속 공지사항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약간 막힌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고추가 어떤 모양일지 거기에 중요한가요 그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성이 아닐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모두가 함께 써나가는 소설. 릴레이 소설 이런 거 아시죠? 댓글에 댓글로 해가지고 쓰는 거. 지금 지읒이 첫 번째 이제 그 문장을 쓴겨. 어느 날 갑자기 고추가 생겼다. 고추가 생겼다. 난 부치인데. 로 시작합니다. 이게 최종 완성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연령대 정체성의 분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어서 각자 어떤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9일 토요일 대망의 이반지아 아버지의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번에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진행이랄까 보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이반자님을 보필하는 역할, 그냥 그림자 같은 역할로 보디가드 역할로 역할로 이제 저희가 시골집 키웠제 지읒과 지하다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직까지 좀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진짜 부산에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 이 역사적인 자리 모두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망설이면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이다. 네. 최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우리가 최초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최초만 썼는데 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 오시는데 그 저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반지아님 북토크가 이제 주말에 있을 거고 그 같은 주말에 다음 날인 7월 30일 일요일에는 저희 전 광고주 였던 쓸쓸 카페 소수에서 이제 진짜 가게를 비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카페 소수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디오 파티를 갖기로 했습니다. 성별 파티. 네, 뭐 여기 특별히 그 뭐 사장님이나 카페 소수 단골이 아니신 분들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을 예정이고요. 카페 소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을 텐데 그 딱 2시간 합니다. 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네, 딱 2시간 열리는 것이고 이 행사의 구성은 파티라고는 했지만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식순을 가진 어떤 행사는 아니고요. 그 카페 소수의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전시회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고 이날만 특별히 판매하는 아디오 드링크 3종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각 5,000원. 네, 아주 리즈너블한 가격에 네, 카페 소스의 맛을 마지막으로 음미할 수 있는 기회. 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쭉 이어서 주말에 바쁘시겠어요. 이거 북토크 갔다가 네. 다음 날에 이제 아듀 파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네. 좋다. 그렇게 해서 7월은 예, 이렇게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8월로 넘어가면은 8월 5일 첫 번째 토요일이죠, 이게. 네. 네, 자유독서 모임이 또 홍예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유독서 모임이 점점 인기를 더해가는 것으로 저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제는 네. 앉을 자리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되게 나누게 되는 얘기도 점점 다양해지고 재미있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깊이가 들어가지고. 있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유독서 모임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8월쯤에 한번 뭔가 읽고 있는 책을 들고 한번 나가볼까 싶기는 합니다. 네. 지하다 출격이라고 선언은 했지만은 네,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텐데 말이죠. 출격일 네네네. 수도 아닐 수도. 일 수도 아닐 수도. 네. 네, 공지사항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러면 앞에 하던 얘기 좀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예. 네. 좀 우리가 커밍아웃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얘네 커밍아웃이 왜 이렇게 다 쉬웠냐? 이렇게 생각하실 왜 수 이렇게 쉬운 삶을 살았냐? 이게 뭐 내가 매체에서 보던 그런 비극적인 어떤 동성애자들의 어떤 얘기가 아닌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계속 저희도 인정의 말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긴 할 것 같다. 네. 근데 또 특별한 케이스가 또 아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네. 사실 우리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다 지나고 맞아.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존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렇게 또 웃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네.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근데 또 생각만큼 그렇게 막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아닐 수도 물론 어떤 경우는 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개인의 상황과 입장, 경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뭐 당연히 인지하고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의 경험이 이제 이 커밍아웃에 대한 모든 사실일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좀 네.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네, 몇 가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 조사 담당은 또 네, 우리 시골지 키워치의 조사 담당은 놀랍게도 지어집니다. 항상 진짜 어디서 이런 걸 찾아오는 거지?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신박한 것들을 찾아와요. 오늘도 뭔가 찾아왔는데 네. 이 찾아온 걸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개인사 얘기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커밍아웃을 받아들일 때 그 반응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잖아요. 네. 네,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유형은 어디서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경험으로 도출해낸 어떤 유형들입니다. 네, 방금 저희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금붕어형에 해당합니다. 네, 금붕어형이라고 하면 계속 커밍아웃을 해도 또 까먹는 유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까먹는다. 네. 그분의 어떤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까먹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뇌가 어떻게 이제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그렇죠. 싹싹 계속 지워버리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 부정 단계일 네. 수도 있는데 지우고 또 지웠는데 계속 우린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엔 진짜 까먹은 줄 알고. 아니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지우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사실 까먹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밝히는 내용 자체가 까먹을 수 없는데 까먹었다고? 까먹으면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희 엄마도 초반에 약간 금붕어형이었어요.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네. 듣고 이제 바로 이렇게 역정을 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걸 자신 안에서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얘기하고 행동해야 되는지가 이게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동안은 못 들은 셈 친 거예요. 자꾸 저는 그래 직렬하게 했죠. 계속 자꾸 또 얘기해야 돼. 내 입 만나볼래? 우리 집 올래? 사람을 자꾸, 눈으로 볼래? 자꾸 직렬하게 해줘야 되는 유형이죠. 근데 뭐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금붕어로 살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사실 그가 금붕어가 아니란 걸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알고 있지만 네.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지.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에서 뭐가 막힌 거예요. 그럼요. 저희 할머니가 된장 만드는 그 프로세스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듯이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다 네. 기억하는 사람이 네. 그 내 이 사실을 자식의 까먹는다고? 내 손녀의 내 자식의 커밍아웃을 까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진실되게 참되게 잊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잊은 척하고 싶은 거죠. 네, 지워버린 것이죠. 다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피하는 약간 회피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밥 먹으면서 제가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나 사실 여자친구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친구도 역시 밥 먹으면서 그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래? 유형. 이응이응. 이응이응 유형. 네. 굉장히 쿨한 네. 유형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서로 덜 뻘쭘한?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그쵸. 네. 반응이죠. 그런 반응들. 그냥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 그- 알겠어. 그냥 그렇겠지. 이 정도. 이런 느낌. 네가 남자 만날 거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너티야? 너티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우리가 커밍아웃을 하게 된 어떤 맥락이 있겠죠. 뭐 연애 얘기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냥 완전 뜬금없이 그냥 진짜 뭐 갑자기 어제 뭐 먹었는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데 나 어제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 이렇게 얘기 뭐냐. 그래?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그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그냥 입력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 하고 이게 넘어가주는 이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분들 안에서도.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석이다. 정석이다. 뭐 상처될 것도 없고.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다. 저도 이 유형을 가장 선호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받아주는 거. 되게 드라마틱하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비극의 주인공이 비극의 주인공을 마주한 것처럼. 웃잖아. 어떡해. 괜찮아? 힘들지 않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울고 막. 그러니까 걔 대신 슬퍼해주고 이러면 사실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진짜 슬프죠. 그때부터. 진짜 네. 네가 날 슬프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네. 담담하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금붕어처럼 잊지 않고 입력을 해주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부정형입니다. 부정형은 뭐죠? 부정형은 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네 착각하는 거야. 여자애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럴 수 있어. 네 누구 탤런트 좋아했잖아. 나도 기억 못한 어떤 남자 연예인을 끌어오는 거야. 네 엑소 디오 좋아한다며. 그러면 니는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직 남자를 못 만나봐서. 네. 저의 정체성을 대신 찾아주는. 그렇지. 길라잡이 역할. 내가 지도를 딱 갖고 있는데 네. 네 거기 아니야. 그리고 뭐 남자를 이렇게 만나봐. 저렇게 만나봐. 저런 남자를 만나봐. 네가 이런 머리를 남자를 만나봐. 길러봐. 그럴 수도. 네, 그러니까 저보다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응으로 이제 돌려주는 형이 부정형이죠. 네, 이건 진짜 이거는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 격발되기 쉬워요. 우리도 네. 우리도 급발진하기 쉽거든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뭔데?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제 좀 헷갈리거나 착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감정을 조금 오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더라도 이런 부정형을 마주하게 되면 아니었던 게 이게 돼. 뭔지 알죠? 저 기억났어요. 뭐가 기억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굉장히 착하고 친한 크리스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교회 목사님 딸내미였어요. 굉장히 신실한 친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뻔히 여자 사귀고 퀴어짓 한 걸 알고 있었어. 심지어 그 무리랑 같이 어울러 다녔어. 근데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정식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아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갑이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 그러고 이제 막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구마의식이 시작됐다. 네, 그러고 나는 진짜 개 화를 내고 끊은 다음에도 계속 카톡이 와. 내가 오늘도 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왜 이렇게 대신 기도를 해주지 몰라요. 그러니까 니는 나는 네 기도 필요 없다. 하지마 널 위해서 해. 네. 그렇게 하고 잘 안 봤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가장 좀 곤란하다면 곤란하고 네. 빡친다면 가장 빡치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 얘기를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시끄러워지는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부정형 유형들. 저는 근데 아직까지 부정형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냥 나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런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저 한때 다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몇 번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지만은 뭐 저가 이제 이렇다 저렇다 했을 때 니 아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기대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있는 게 이거는 어그레형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르죠. 네, 우리가 쿨파스형이라고 규정한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유형이죠? 쿨한 척을 하는 세상 쿨한 척하는 유형인데 사실 조금 제일 위험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1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아 그래 니 같은 애들이 다 퀴어 한다더라 뭐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 그런데 편견 없어. 왜냐면 나는 개 쿨려니까. 나 뭐 미드도 많이 받고 내 친한 사람 중에도 개 있어 이런 식으로 아우팅도 해버려. 막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 보여주면서 얘 게이거든. 얘도 내 게이 친구고 봐봐 얘도 내 친척이거든. 네 한번 만나볼래? 맞아. 내가 아는 다른 사람 중에 또 레즈비언이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소개시켜줄까? 번호 줄까 번호? 이것도 어떤 감당 안 되는 어떤 것을 과잉 반응으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왜곡된 어떤 반응인 그러니까 거네요. 나를 그렇게 꽉 막힌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친구가. 근데 사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해낼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내가 이만큼 열린 사람이란 걸 얘한테 증명하고 넌 그래 문화 선진 시민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숨쉬듯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유형. 차라리 그냥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어. 솔직한 너를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근데 이거는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솔직히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면은 그 태도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설명해줄 의사가 있어요. 맞아요, 매번 맞아요. 그럼 이제 짜증나겠지만 이제 근데 이해가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서 모르니까 어떤지를 신뢰 안 되는 선에서 하면 돼. 근데 다 아는 척 한단 말이죠. 맞아. 레즈비언 나 알아. 그거 아가씨 아니야? 나 아까 불초상 보고 왔는데 여자들끼리 살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나도 해볼까? 진짜 멋있다 지하다야 이렇게. 아마 이것도 저는 겪어본 적 없는데 면대면으로 당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지인 중에. 근데 뭐 괜찮습니다. 나한테 얘기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유형들 저 같은 경우는 금붕어랑 어그레형 그러니까 비교적 온건하고 좀 그래도 대처하기 쉬운 방식의 반응들만 마주해 왔는데 지훈님은 좀 다 다양하게 좀 겪어보셨나요? 그런 것 같네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예시를 든다고 잠깐 이렇게 상황극처럼 대사를 쳤는데 되게 다 약간 현실에서 겪은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었어.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금붕어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미 숨쉬듯 커밍아웃을 해와서 너무 많이 했어. 맞아. 그래서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이런 유형화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저도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 각자가 해결할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제
신경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상관없습니다. 네. 뭐 타인에 대한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네.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그냥 뭐 잘했다 하십시오 그냥. 나 레즈비언이야. 잘했다. 엄마 잘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비성소수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신 주변에 있는 이 얘기도 하고 싶네요. 갑자기 그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퀴어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내 주변에는 한 명도 없는데 내 주변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과연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님의 행실을 좀 돌이켜 보시고 네. 이미 잘못 살아서 그렇지. 그런 겁니다. 아무도 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럴 때마다 그런 저는 굉장히 충동적인 커밍아웃 충동을 느껴요. 여기 있네. 네.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뭐 퀴어 주제로 뭐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주변에 성소자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커밍아웃 합니다. 접니다. 네. 저가 사실 성소자 당사자인데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태도는 아주 나이브한 것이다. 네, 반성하시기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님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평소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다녔길래 아무도 나에게 퀴어임을 밝힌 친구가 없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네. 그래서 뭐 다 하는 것도 사실 자기 몫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네. 그래서 유형화는 그냥 저희 경험을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좀 몇 가지 갈래로 좀 이렇게 나뉘는 것을 좀 발견해서 유형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본인이 겪었던 새로운 유형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겠죠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지은님이 조사해오신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우어만이라는 사람이 부모는 자녀가 성소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6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네, 그 뭐 이별이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충격 단계. 네. 띠용. 두 번째는 부정 단계. 아니야. 네. 세 번째는 죄책감.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잘못 낳았나 봐.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표출, 5번째 결단, 6번째 용인.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충격, 부정, 죄책감, 감정 표출, 결단, 용인. 이런 거 같나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온전하게 거치면은 이제 뭐 커밍아웃의 결과가 아주 잘 풀린 케이스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아마 어딘가에 멈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1번 갔다, 3번 갔다, 네. 6번까지 간 줄 알았는데 다시 2번 갔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이 단계가 순서대로 가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건 뭐 3주 걸리고 이건 한 달 걸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이 6단계 전체가 하루 만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1단계에서 10년을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그렇습니다. 네, 진짜 사람은 바이 사람이고 상황 바이 상황이다. 맞아. 그래서 죄책감이 은근히 근데 부모님들이 이 감정을 꼭 거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내가 양육 과정에서 아니면 심지어 태교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희 아빠 욕을 니한테 너무 많이 했나? 맞아. 그래서 남자를 싫어하게 됐나? 내가 아빠한테 맞고 살아서 네가 남자를 싫어하는 건 같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만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자의식 과잉입니다,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말해버려서 죄송한데 자녀가 성소수자가 된 거는 특별히 부모님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자는 또.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잘못한다고 잘못이란 것도 어떤 잘못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가끔 이제 기독교 쪽에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이제 동성애를 하는 자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마귀가 씌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것이 다 악마의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이. 예. 그렇게 그런 큰 세계관에 속해 있지만은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얘가 퀴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시는 시기가 있다고 하네요. 얘가 진짜 맞나? 긴가? 아닌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나도 여고 다닐 때 여자 좋아한 적 있는데. 나도 여자인 친구랑 손잡고 그랬는데. 근데 시집 잘 가가지고 애도 낳고 했는데. 우리 애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고민을 대신해 주세요. 이렇게. 대학 가면 바뀌지 않을까?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존재였다. 내 자녀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그리고 2단계가 맞다는 걸 깨닫고 나면 혹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정상 세계로 발붙일 수 있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처음에는 얘가 진짜 동성애자인가?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동성애자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럼 얘가 돌아올 수 있나?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컴백 홈이 가능한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네, 해보고 네. 소개팅 시켜보고 맞선 보게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시면은 어떻게 하면 얘가 과연 행복할까? 퀴어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할 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애한테 비난하고 어디 이사 갈 때마다 와가지고 벽보 붙이고 전화하고 막 그러면 취직도 못하고 야는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가?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위협들, 이 아이가 테러 당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혐오 범죄나 이런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정상인으로 저희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가 어차피 따옴표 정상인으로 살 수 없을 테니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이제 그냥 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단계예요. 저희 어머니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4단계 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얘가 레즈인 건 알겠어. 하지만 애는 낳을 수 있겠지? 손주는 볼 수 있겠지? 네 게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정자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네 게이 친구 많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의 그 손주에 대한 욕망을 놓지 않으시는. 그렇죠. 이제 레즈비언인 거는 싹 인정했잖아요. 인정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 네가. 근데 손주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가 좀 부모님들은 힘이 들긴 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동성 결혼 가능하다는 그런 법제화나 그런 관련한 여러 가지 인권이 증진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대요. 2단계신 거죠. 그렇죠. 주연님의 네가 레즈비언을 함으로써 불효를 했으니까 네가 알을 놓는 것으로 갚아라. 이렇게. 무슨 거래죠? 그래서 엄마가 다 키워줄 거냐고. 어떤 계약을 맺은 거죠? 뭐 실제로 본인이 다 키운대. 그래?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걱정되고요. 안 되죠. 지훈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성장하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3단계와 4단계 중간인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하셨어요. 얘가 뭐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돌아올 건넜다. 수도 없고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애인 거는 알겠어. 근데 걱정은 돼. 그냥 우리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 자꾸 뭐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그게 독해가 버뜩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커밍아웃을 어쨌든 애인의 존재와 함께 같이 밝혀서 여자랑 연애를 한다. 그 사실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인정한다는 게인데 근데 자꾸 내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초반에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초반에 약간 상처를 받은 사람 여기 없나? 가만히 놔둬. 처음에 나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언니한테 차일까 봐 걱정하는 건가? 내가 애인한테 차일까 봐.
이렇게 모든 게 내가 혼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이렇게 완전 연애에 올인했다가 이 애인이 엄청 못된 여성이라서 어떤 엄마가 제 애인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녀한테 홀려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제 싹 홀려가지고 잘못된 그런 불량한 어떤 레즈비언에게 감겨서 몸도 마음도 다 지금 뺏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건지 난 그렇게 처음에 익혔거든요. 그래서 애인한테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찰 것 같은가 봐. 우리 엄마가 자꾸 이런 말을 해.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찬찬히 그때 그 맥락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쉽게 비난하는 대상이니까 그런 것을 네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서 상처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것도 약간 본인 위주라서 그쵸. 그런 거예요. 그쵸.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여자 둘이서 그 동네에 살면은 그 동네 전체에 그쵸.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이웃들도 알고 수근수근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러지 않을까?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엄청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봐온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의 삶 속에서 뭐 매체라든지 그렇죠. 주변에서 들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근수근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만 충분히 잘 삽니다. 감당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런 류의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걱정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 살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싹 그냥 그래 뭐 살아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핍박 속에서 내가 무너질까 봐 그것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인을 직접 만나고 뭐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느낌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실제로 존재하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제 애인이 저보다 저희 엄마한테 잘합니다. 아마 지금 약간 애인을 딸을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저를 이제 편히 맡기고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 같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네. 이제 어머니들이 성소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거에 분노를 하는 거죠. 그게 깨닫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소자 인권 운동을 후원하거나 직접 뛰어드는. 네. 말하자면 이제 성소자 부모 모임에 나오시는 그런 모임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치. 뛰어드는 인식 개선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쵸. 단계죠. 그리고 퀴퍼에 온 모든 퀴어들을 내 자식처럼 프리허그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렇죠. 그런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5단계는 그러니까 활동가가 되시는 단계예요. 근데 사실 5단계는 사실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잖아요. 활동가라는 직업 선택. 그렇기도 한데 이제 어떤 왜 각자 우리 사회 구성의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뭐 이제 자기 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 후원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슈에 딱 집중해가지고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사자처럼 고민을 같이 해주는 그런 단계겠네요. 그 지은님은 어머니가 언젠가 이 5단계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5단계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 5단계 저희 어머니가 5단계라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활동판에 뛰어드는 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공론화의 대상이 되실 것 같은.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커밍아웃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거를 친구 사이 사이트에서 발견했어요. 네. 정확히 지은님이 발견을 해오셨는데 2005년 5월 20일에 올라온 게시물이고요. 네, 돌아온 차밍보이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보고 굉장히 크게 고개를 끄덕끄덕했잖아요. 네. 역시 고전은 정답이다. 진짜 클래식이다. 이건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커밍아웃 이렇게 하면 실패한답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네.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시면 커밍아웃 실패하니까는 네, 명심하시기 바래요. 네, 본인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는지 혹시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네,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술 기운에 혹은 홧김에 하는 커밍아웃. 네. 맨정신으로 해도 성공하기 힘든 판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욱하는 기분으로 커밍아웃하는 사람들. 네. 네, 이게 친구들한테는 먹힐 수 있겠지만 엄숙한 직장 회식 자리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좀 곤란하겠지요. 자칫 술 주사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썰렁해진 분위기 수습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물론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한 잔 정도는 용서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떡이 된 상태로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하지 말라.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내가 사실 젠더 퀴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 외래어라서 알아보기 힘든데 네. 네, 술까지 취해가지고 웅얼웅얼 했다가는 진짜 예, 진짜 이도 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취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맞아. 이미 많이 취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에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취했을 때 했을지라도 그 뒤에 취해버리면 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금붕어형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제 술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퍼마실 계획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어떻게 커밍아웃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술 한 짝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플랜에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빨리 계획을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도 굉장히 웃긴데 친구 따라 혹은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기 싫어서 하는 커밍아웃. 네. 네. 저는 이 케이스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충 어떤 거냐면 네. 나랑 친한 퀴어 친구 누가 했어. 커밍아웃을.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얘도 했는데 나도 근데 친구로서 그리고 같은 퀴어로서 나는 거 약간 피시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삶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친구 따라 진짜 강남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이 커밍아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가 홀랑했다고 나도 그럼 이 커밍아웃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는 자영업 돈 잘 버는 자영업자에다 독립심 강하고 방패막 애인까지 있는 친구랑 부모님한테 빌부터 사는 백수에다 솔로인 나랑은 같을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지금 진단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뭐 그리고 또 가족 그걸 듣게 되는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영향을 끼치잖아 당연히. 네.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한다.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퀴어 친구가 10명 있는데 8명이 커밍아웃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약간 심정적으로 내몰린 기분. 이제 내가 저기 마지막 한 명 남은 2명 중에 한 명은 안 돼야 될 텐데. 내가 뛰어내릴 차례인데. 이제 눈치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래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냅다 해버리는 거. 네, 이거는 네, 뭐 많은 일들이 남 따라 그냥 우르르 가면 안 되듯이 커밍아웃도 마찬가지다. 네.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미국에서 커밍아웃 운동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일단 내 주변 사람들한테 모두 커밍을 함으로써 퀴어 가시아 운동을 하는 그런 플로어가 살짝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야 커밍아웃 하면서 살면 진짜 좋다. 니 왜 커밍아웃 안 하노? 니는 진짜 게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커밍아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종용을 하거나 약간 강요를 하는 그런 행위도 아니죠. 그건 사실은 진짜. 폭력적일 수 있다. 엄청 폭력적이죠. 네, 진짜. 그 개개인의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합시다. 자기 것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사실 커밍아웃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해서 왜 얘 안 해? 라고 해서 툭툭 치지 맙시다. 네, 그럽시다. 한때는 제가 진짜? 살짝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반성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드라마 퀸이 하는 짓이죠.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시나리오대로 하는 커밍아웃. 이건 진짜 각본가 분들이 작품에서만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3시에 얘가 뭐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니까 나도 그 앞에서 있다가 책을 떨어뜨려서 그때 커밍아웃을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와인바를 가서 와인을 한잔하고 그때 내려놓는 순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엄하게 왜 한때 유행했던 픽업 아티스트들의 팁 공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발 그런 거. 작업 기술 이런 거. 네, 그 보통 이제 헤테로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책이나 뭐 게시물이나 매체들에 자주 나오는 건데 막 소위 말해서 이제 연애 필승법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다 필패니까 절대 무시하시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네네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커밍아웃 필승법이 없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성공 공식이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패법을 말씀드리는 네네.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다 필패법입니다. 이것만 피하셔라.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번째 필패법. 한 번에 끝내겠다고 작정하는 커밍아웃. 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욕망이죠. 그렇죠. 한 번 하고 말았으면 좋겠죠. 네. 1, 2, 3, 4, 5, 6단계를 그날 다 끝내버려야 되는. 네네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받아들이는 방식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아 몰라 너희는 빨리 이 선행학습을 하도록 해 라고 강요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금붕어형인 사람들을 만나면은 약간 막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화가 나기 마련인데 네,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을 근데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때마다 빠락빠락 대들고 화를 낼 겁니까? 네. 그러니까 커밍아웃은 한 번에 한 큐에 딱 해결되기란 정말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진짜 만약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네, 운이 진짜 정말로 좋았던 케이스인 거고 여기 이분은 뭐라고 쓰셨냐면 커밍아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하는. 아, 진짜 맞는 말이다. 네, 진짜 지혜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할머니도 저한테 이나 돈 많은 남자 만나라 라고 했지만 그냥 별말 없이 예 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할머니도 할머니대로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를 못 하겠는 거야. 알겠는데 할머니도 힘든 거야. 그렇지. 알겠는데 이거를 싹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내 안에 어떤 그 내 인생을 지탱해온 어떤 심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존중을 해줍시다. 우리도 우린데 커밍아웃 하는 쪽도 그렇죠. 하는 쪽인데 받는 쪽도 받는 쪽에 어떤 입장이 있고 그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그럼요. 그렇지만 뭐 그럴 수 있다. 라는 거를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는 조금 용인을 해줘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지. 돈 많은 남자가 저랑 왜 결혼을 합니까?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네. 그리고 5단계. 좋아하는 5단계? 5단계가 아니고 5번째. 아, 5번째. 네, 5번째. 좋아하는 이성애자에게 애정 고백 대신하는 커밍아웃. 다들 경험 있으시죠? 있는지 없는지 다들 한번 지금 손 들어봐. 네.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네. 헤테로 여성을 꼬실 때 네, 커밍아웃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사실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번은 실패하고 몇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지은님이 말씀하신 거는 선후 관계가 일단 커밍아웃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그 처리되는 그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거였던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고백을 해 그냥. 고백을 하는겨.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고백을 내가 동성한테 고백을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동성애자라는 커밍아웃과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나 사실 니를 좋아한다. 그렇지. 여자로. 근데 나는 여잔데? 나 사실 동성애자야. 이렇게 널 계속 지켜봐왔어. 그렇게 하는 건가? 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분이
이 게시물을 쓰신 돌아온 차밍보이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감히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이런 분들 환상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구를 잃는 건 물론 욕만 푸지게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커밍아웃과 애정 고백은 다른 것이다. 구별해서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시다. 네. 이 차밍보이님은 도대체 이런 해안을 어떻게 얻게 되신 걸까요? 아무래도 경험이 아닐까. 이 모든 걸 다 겪어보셨구나.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이게 구현된 이 비극의 현장에 있으셨든 그것을 보셨든 어떤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2005년도 게시물인데 지금도 18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이 그쵸.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바이브를 쓰고 싶네요. 저도 언젠가. 진짜 거의 뭐 퀴어 자기계발서의 한 꼭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밥상머리에서 하는 커밍아웃. 네. 진짜 그냥 밥 먹기 전에 이제 수저를 다 차리고 앉았어.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여기 또 이제 정상 가족인 4사람이 모였다고 칩시다. 네. 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호로록 하고 이제 다들 이제 아버지가 수저를 뜰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죠. 네. 유교적으로 올바른 집안이라면 네. 할 때 이게 후루룩 먹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수저를 들까 말까 할 때 그 폭탄 발언을 하는 거죠.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그럼 이제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떨어뜨리겠죠. 짤깡. 땡그랑.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동생도 놀래서 이렇게 보겠죠. 마이크를 치셨네요. 아무튼 보겠죠. 네. 했을 때 이제 그날에 밥은 다 먹은 거죠. 네, 밥은 이제 아무도 못 먹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가이드입니다. 밥이 얼마나 한국인에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커밍아웃 밥 먹고 합시다. 네, 라고 하시네요. 네. 밥알 붙은 숟가락에 이마 찢어질 각오 혹은 뜨거운 국그릇에 팬티 적실 각오를 하십시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밥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어떤 그것이 드러났다는 점까지 굉장하네요. 완벽하다. 네. 그리고 이 게시물은 이렇게 대충 핵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6가지의 커밍아웃 필패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셨어요. 차밍보이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시죠. 누구에게든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우기는 동성애자들. 결국엔 아우팅당하고 개망신 당할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커밍아웃을 하진 않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요. 아우팅 역시 커밍아웃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저는 사실 100% 동의하진 않는데 뭐 이런 의견과 함께 남겨주신 필패법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격한 표현을 쓰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언이네요. 언제든지 본인의 정체성이 탄로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네요. 여기 약간 워딩이 세서 개망신 당할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가 계속 벽장에 있는 동안에도.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는 온전히 개인의 몫인데 언제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 갑자기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피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나를 어떻게 설명할지 뭐 이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를 할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마음의 준비. 네, 마음의 준비와 어떤 그런 정리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그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리고 아우팅 역시 커밍아웃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가 아우팅 당했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아우팅은 정말로 폭력적인 것이고 또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럼요. 네. 그렇지만 뭐 삶은 계속된다. 그렇지. 그리고 최악이 계속되진 않는다. 맞아요. 최악은 최악이라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네. 찍고 다시 올라옵니다. 예.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총체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이 필패법은 완전 다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다들 네. 쉽게 근데 또 이렇게 저지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막 고백과 커밍아웃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이제 미드처럼 이제 딱 이렇게 짠 이렇게 쇼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남들 따라서 커밍아웃 하지 맙시다. 네. 그런 거는 네. 꼭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커밍아웃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의 경험을 나누고는 있는데 이것을 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뭐 제 치퀴즈 애들 다 했대. 나도 오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네. 노노. 네네네.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진짜. 저희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독립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물리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뭐 애인이나 친구들 본인을 지지해줄 어떤 그런 단단한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밥을 다 먹고 하셔라. 앞에 나온 것들을 싹 종합해가지고 지금 네네.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반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커밍아웃을 그렇게 모든 재반 상황을 딱 갖춰놓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그렇게 뜻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뭐 그럼요. 뭐가 안 갖춰졌는데 갑자기 해야 되는 어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닥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세요라는 것도 사실 우리 생각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다 경험상.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커밍아웃을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약간 그런 후기들도 듣고 싶네요. 커밍아웃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하실 예정인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우려가 되시고 또 뭐 어떤 식으로 실패하셨고 어떤 식으로 성공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다면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네,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커밍아웃 이야기였고요. 방송 마무리하면서 네, 지난 회차에 달린 댓글들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뉴욕지님께서 꿈을 이룬 홍예당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네. 180cm? 190cm. 190cm 바퀴벌레 납득 당해버리고만. 지금 주윤님이 숫자를 못 읽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네. 지금 180, 190 헷갈린 이유는 또 지금 팟빵에서 19라는 숫자 두 단어에 지금 또 이제 이렇게 필터를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땡땡 0cm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 19금 뭐 이런 게 많으니까 19를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190cm. 이게 더 야하다. 그러니까 땡땡 이거 뭐 990cm일 수도 있잖아요. 야하기도 하고 좀 더 꼬롬해졌어요. 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남양 특집 무서운 게 딱 좋아의 김두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남양 특집 좋네요. 종종 들려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양 특집 좋아하시는 분 계셔서 저 너무 뿌듯합니다. 또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읒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자주는 못할 것 같고 뭐 매년 여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도는 괜찮을까요? 근데 저도 남양 특집 나름 재미있어서 네. 뭐 조만간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뭐 다음에 소재 떨어지면 준비를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회 밸런스 파괴 게임에서 고지식 박사님이 저는 1억 right now, 1억 생기면 앞으로 20년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 주연님은 그 20년 뒤에 이제 20년 뒤에? 맞죠? 20년 뒤에 이제 20억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10년 아니었나? 20년이었나? 20년에 20억 아니었어요? 그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네. 10년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수십 년 후에 네. 그때 20억이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앞에 이제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이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식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네. 근데 저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1억이 있어야 재테크를 하잖아요. 20년 뒤에 한다면서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1억으로 잘 굴리면 20억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실력은 전혀 없죠. 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건덕지라도 있으려면 1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1억 줄 사람 없나? 모집합니다. 네, 모집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밸런스 파괴 게임 편에 김두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츠쿠탑에 정주행했습니다. 제 주변엔 노모토상 왜 없나요? 저도 잘 먹어드릴 수 있는데 헷헷 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츠쿠타베가 제가 지난번 회차에 소개했던 만들고 싶은 여자와 먹고 싶은 여자 츠쿠리타이 온나또 타베타이 온나의 줄임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츠쿠타베. 그래서 이걸 다 보셨고 일본 잘한다.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일본 애니 오타쿠 출신입니다. 네.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네. 진짜 잘한다. 그래서 또 노모토상이 그렇죠. 이게 만들어주고 싶은 쪽의 주인공이세요. 그 진짜 맛있는 요리를 뚝딱뚝딱 다 엄청난 양으로 해내는 분이고, 네. 잘 먹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의 욕망을 또 남겨주셨어요. 노모토상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진짜 기가 막힌 게 여기 또 팟빵이 필터를 걸었거든요. 여러분 어딜까요? 어딜까요? 노모를 네, 지금 얘기해버렸네. 땡땡 토상으로 보여요. 저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런데 이제 떼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땡땡 처리된 게 노모야. 노모가 왜 야한 말이죠, 진짜. 진짜 대가리 깨질 것 같네. 이걸 알고 있는 제가 싫습니다. 네, 필터 건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노 모자이크죠. 네, 진짜. 근데 그 노모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의 노모토상. 사람 이름이란 말이죠. 우리의 노모토상을 이렇게 더럽히고 그 팟빵은 아무런 양의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이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매번 잊어버려가지고 정말 송구스러운데 진짜 이 필터링 시스템의 기준과 문제 제기. 이거 개선 여지는 없는지 한번 제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 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뭐 오늘 방송 소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안 하던지 다짐합시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퀴어찌였습니다. 안녕.